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챕터 1. 감정과 공감.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의 본질. AI는 데이터 분석과 패턴 예측에 있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만이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감정과 공감이다. 기계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만 인간처럼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없다. AI는 특정한 감정의 패턴을 학습하고 인간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AI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할 뿐이다. AI 챗봇이 인간과 감정을 나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예를 들어 AI가 감정 분석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나 음성을 분석하고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AI는 감정을 분석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실제로 느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AI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라는 문장을 입력받으면 이에 맞춰 위로하는 말을 건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학습된 패턴에 따른 반응일 뿐이다. AI는 인간처럼 감정을 공감하고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 반면 인간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목소리의 떨림, 몸짓 등을 통해 진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감정적 교류는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이다. 두 번째, 감정을 기반으로 한 창작과 스토리텔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예술, 음악, 문학과 같은 창작 분야에서도 감정은 핵심적인 요소다. AI는 특정 스타일을 학습하고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AI가 만든 작품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왜 그럴까? 예술이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담은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을 작곡할 때, 소설을 쓸 때, 그림을 그릴 때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삶의 경험을 담아낸다. 예를 들어 슬픈 경험을 한 사람이 작곡한 음악은 듣는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줄 수 있다. 하지만 AI는 단순히 슬픈 곡의 패턴을 분석하고 흉내낼 뿐 진짜 감정을 담아낼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세 번째,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직업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 감정과 공감은 단순히 예술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심리 상담사는 환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AI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도 마찬가지다. AI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불안감을 느낄 때 의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형성한다. 이러한 인간적인 소통은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다. AI 시대에도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체되지 않는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진짜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고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래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며 인간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감정적 교류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다음 챕터에서는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또 다른 능력, 창의성과 혁신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다. 챕터 2. 창의성과 혁신. AI는 데이터를 학습할 뿐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한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최적의 답을 도출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I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거나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 즉, AI는 학습한 패턴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왜 창의성과 혁신이 인간만의 능력일까? 그리고 AI 시대에서 인간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AI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지 못한다. AI가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나 음악을 보면 기존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가장 인기 있는 패턴을 찾아내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창조라고 할 수 있을까? 창조란 단순히 기존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화기기에서 인터넷, 카메라,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것이 혁신적이었다. 이러한 혁신은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에서 탄생한 것이다. AI는 기존 스마트폰의 기능을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기기를 스스로 발명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창의성은 논리가 아니라 직관과 감각에서 나온다. AI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답을 찾는다. 그러나 인간의 창의성은 논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직관, 감각, 그리고 경험에서 나온다. 예술과 디자인을 예로 들어보자. AI는 색상 조합과 구도를 분석하여 미적으로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감성을 울리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창의적인 작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작가의 감정과 철학,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이 녹아 있을 때 더욱 의미를 가진다. 즉, AI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생성할 수는 있어도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성과 철학은 담을 수 없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다. AI는 기존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인간의 직관에서 나온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은 AI가 아닌 인간의 역할이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능력. AI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는 인간의 몫이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한다고 가정해보자.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고민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은 AI가 아닌 인간의 역할이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답변하는 AI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계가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결과 오늘날의 인공지능 챗봇이 등장했다. 이처럼 혁신적인 변화는 AI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시작된다. AI 시대에서도 창의적인 사람은 대체되지 않는다.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만드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답을 찾지만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지는 못한다. 창의적인 사고는 논리적 분석이 아니라 직관과 감각에서 나온다.
AI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앞으로 AI는 더욱 발전하고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인간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다음 챕터에서는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마지막 능력, 도덕성과 가치 판단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다. 챕터 3. 도덕성과 가치 판단. AI는 윤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AI는 논리적으로 최적의 답을 도출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선택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기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 결정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 이는 AI 시대에도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그렇다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도덕적 판단과 가치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이 AI는 윤리를 계산할 수는 있어도 이해할 수는 없다. AI는 특정 윤리적 기준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왜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갑자기 두 개의 선택지를 마주했다고 가정해보자. 한쪽에는 보행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차량이 있다. AI는 통계적으로 가장 피해가 적은 선택을 계산해낼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판단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예로 AI가 범죄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해보자.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고 특정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위험 인물로 식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I가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을 차별하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그 데이터를 수정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할 뿐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할 능력은 없다. 결국 윤리적 결정을 내리고 AI가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두 번째 법과 윤리를 설계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법과 윤리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과 철학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AI가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판결 사례를 학습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법을 만들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배경, 사람들의 감정, 시대적 변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어떤 기술이 개발될 때 그것이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는 것은 AI가 아닌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이다. 따라서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법과 윤리를 설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세 번째,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지지만 AI는 그렇지 않다. AI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결국 AI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이다. 예를 들어 AI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환자에게 치료법을 추천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AI가 제시한 치료법이 실패했다면 그 책임을 AI가 질 수 있을까? 또한 AI가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금융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AI가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면 그 책임을 AI에게 물을 수 있을까?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뿐 그 결정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AI 시대에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간이 필요하다. AI는 논리적으로 뛰어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도덕적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법과 윤리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AI가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간이 져야 한다. AI가 더욱 발전할수록 인간이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AI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AI는 강력한 도구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